저는 계속 강조드린 게 이제 우리도 우리만의 K 팔란티어를 육성을 해야 된다. 이걸 만들지 않으면 도태되는 거죠. 우리 정말 강력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첨단 제조 이런 모든 분야에서 우리는 팔란티어의 먹잇감이 되거나 혹은 다른 외산 제조 OS를 수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다 털어버릴 그런 위험에 지금 노출돼 있는 거죠.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또 찾아뵙습니다. 지난번에 일론 머스크와 스페이스X에 대한 이야기 나눠드렸는데 반응이 되게 뜨거워서 저도 되게 재밌었고 오늘은 이제 최근에 또 핫해지고 있는 피지컬 AI와 또 휴머노이드를 중심으로 하는 로보틱스의 미래 전망 이런 이야기들을 좀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신간고래의 포트폴리오를 출간하셨는데 소개 부탁드립니다. 보통 이제 그 개인 투자자분들을 개미에 비유하잖아요. 그래서 그 반대는 또 이제 기관 투자자를 고래로 비유를 하거든요. 그래서 개미분들은 고래처럼 못한다 이런 컴플렉스를 갖고 계시는데 전혀 아니다. 왜냐하면 저는 한 1,300억 정도 운용하는 특정 종목에 대해서는 고래 역할을 하는데 사실 똑같이 고민하고 똑같이 공포와 어떤 이런 감정의 소용돌이에 빠집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어떻게 하면 좀 자유로울 수 있을까? 그리고 미래적인 산업을 저희가 7개를 좀 7개를 뽑아봤는데 이 미래 산업에 깊이 그리고 넓게 우리가 지식을 갖고 있어야만 도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개인 투자자분들도 고래같이 생각하고 어떤 사고의 구조를 갖게 되면 수익을 기관처럼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어떤 확신을 심어드리려고 이 책을 썼습니다. 새로운 가치는 양극단이 융합하는 경계에서 탄생한다고 표현하셨는데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양극단이라고 하면 지금 AI로 어떤 우리 버추얼한 공간, 그 가상의 공간에서는 너무 완벽하게 합리성을 더 이제 AI가 만들어주고 있죠. 그래서 연산이든 추론이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어떤 서류 작업은 다 AI가 해주고 있죠. 그런데 저쪽 끝에 제조 현장에 가보면 아직 엑셀도 안 쓰는 경우도 있고 그냥 막 수기에다가 장부로 막 그냥 매직으로 썼다 지웠다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따로 국밥이거든요. 근데 이 양극단, 아날로그의 극단과 디지털의 극단, 이 극단이 이제 만나게 될 겁니다. 이 만나게 되는 그 지점이 저는 이제 피지컬 AI라고 보는 것이고 이 피지컬 AI 측면에서 우리가 전략을 잘 세워야 투자적으로나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으로나 산업적으로나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대표님은 로봇과 공장이라는 몸 위에 데이터를 구조화하는 두뇌가 얹어져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 의미가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전 세계가 AI 모델로 열풍이죠. 그야말로 인류 역사상 이렇게 빠르게 성장했던 서비스가 없습니다. 챗GPT 지금 10억 명 넘어가고 제미나이도 그러고 그록도 그러고 성장의 속도가 거의 몇 배씩 성장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거대한 AI 모델의 역량이 증가되는 거와 반대로 또 제조 현장은 그대로잖아요. 이 약한 고리를 채워지지 않으면요. 이게 여러분들이 우려하는 AI의 어떤 버블이 터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한 고리를 빠르게 메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전통 제조업에 AI를 덧입히게 해주는 그 역할을 하는 중간 고리. 이거를 제조 OS라고도 하고 공장에 특화되어 있는 어떤 AI 특공대. 대표적인 기업이 팔란티어가 있죠. 그러면 전방 배치 엔지니어들이 그 공장으로 들어갑니다. 공장으로 들어가서 공장의 기존의 노후화된 설비들에다가 5,000원, 10,000원, 1,000원짜리 센서를 막 갖다 붙입니다. 그게 온도 센서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위치 센서가 될 수도 있고 CCTV 카메라에 어떤 AI 그 모델을 붙일 수도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 기존의 제조 공장을 데이터화합니다. 이거를 엔비디아 젠슨화하면 뭐라고 하냐면 디지털 트윈. 그래서 디지털 트윈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 공장에 가동되는 어떤 기계, 설비, 장비, 이 안에 돌아다니는 사람 모든 것들이 시뮬레이션이 될 수 있죠. 이렇게 되고 나서야 이 안에 휴머노이드나 새로운 어떤 드론이나 사족보행 로봇 개나
돌아다닐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작업들이 지금 한창 진행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팔란티어도 뭐 매출이 엄청나게 빠르게 늘고 있잖아요. 근데 팔란티어스러운 어떻게 보면 이 제조 현장의 미들웨어 OS를 하는 기업들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 약한 고리를 채워주는 그런 상황에 있고 저는 계속 강조드린 게 이제 우리도 우리만의 K 팔란티어를 육성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이걸 만들지 않으면 도태되는 거죠. 우리 정말 강력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첨단 제조 각각 뭐 조선, 뭐 국방 그리고 뭐 반도체, 자동차, 철강, 화학 이런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제조 OS 미들 레이어를 만들지 않으면 우리는 팔란티어의 먹잇감이 되거나 혹은 다른 외산 제조 OS를 수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나라가 갖고 있던 그 모든 수십 년에 쌓여있던 이 첨단 제조의 암묵지들이 우리의 어떻게 보면 무형 자산인데 핵심 역량인데 이런 것들이 다 털어버릴 그런 위험에 지금 노출돼 있는 거죠. 정부에서 2030년까지 K 팔란티어 5개를 육성한다고 했는데 어떤 기업을 주목해야 할까요? 저는 일단 그 K 팔란티어 5개가 아니라 50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팔란티어도 애초부터 대기업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작은 스타트업에서 시작해서 뭐 CIA의 투자를 뭐 받아가면서 열심히 전투 현장에서 노하우와 어떤 데이터 통합의 그런 역량을 키워가지고 그걸 이제 제조업으로 확산하는데 뭐 10년 넘게 걸렸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팔란티어가 그동안 겪은 시행착오를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 영역별로 이 팔란티어는 작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대신에 확실한 거는 대중견 기업들이 자신들의 공장을 과감하게 열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아무리 스타트업들이 팔란티어적인 혁신을 하고 싶다 하더라도 데이터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대기업이 스스로 나는 내가 팔란티어 할래 이렇게 돼버리면 또 대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만큼 목숨 걸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 아무래도 스타트업들이 좀 더 공격적이고 과감하고 빠르게 실패하고도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그 열정이 더 강력하기 때문에 그리고 말랑말랑 하잖아요. 스타트업들의 문화가. 그러면 이런 빠르고 과감한 스타트업의 문화와 대기업에 쌓여진 그 데이터가 융합이 되는 순간 우리나라의 팔란티어가 각 분야별로 첨단 조선, 뭐 군사 그리고 반도체 이런 분야별로 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좀 몇 개 기업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아직 비상장 단계에서 스타트업들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더욱더 많이 좀 지원을 해줘야 되고 단순히 지원이 아니라 가장 큰 지원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데이터를 주는 거예요. 데이터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근데 이 데이터를 가지고 스타트업들이 팔란티어적인 혁신을 한다는 건 뭐냐면 대중견 기업들의 그 데이터들이 다 분절화돼 있거든요. 재무 데이터, 뭐 사업 데이터, 재고 관리 데이터, 그리고 생산 현장에서 현재 돌아가는 기계들의 데이터들이 다 서로 따로 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통합시키는 일들을 대기업에서 스스로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업 본부장들이 정치 알력 다툼이 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보고 라인이 다르기 때문에 이분들이 서로 자신들의 이 속살을 까지 않거든요. 근데 외부에서 이제 또 정부가 이런 것들을 독려를 해준다고 하면 팔란티어 육성이라는 하나의 방향성 하에 데이터도 오픈하고 이 오픈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K 팔란티어 스타트업들이 이걸 통합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데이터의 격벽이 깨지죠. 그걸 이제 팔란티어에서는 스트림라인, 그러니까 데이터가 이렇게 물 흐르듯이 흐르게 된다. 그러면은 안 보이던 게 만들어지죠. 그 맥락적인 데이터 인사이트들이 모여 있는 곳들을 온톨로지라고 하는데 각 분야별 온톨로지가 계속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이게 만들어져야지만 여기에 AI 모델을 붙여가지고 어떤 공장 자체가 거대한 하나의 로봇으로 변신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런 준비가 안 돼 있으면 휴머노이드가 아무리 발전한다 한들 들어와서 작동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미래적인 피지컬 AI의 끝판왕이 휴머노이드라고 하면 이 휴머노이드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가장 급선무는 바로 K 팔란티어를 50개 육성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정부의 방향성은 너무 맞는데 더 과감할 필요 있다, 더 빠르게 할 필요 있다, 대중견 기업들과 협업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 네이버 등 대기업들도 스마트 AI를 개발하는 상황에서 스타트업들이 그들과 경쟁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사실 지금 뭐 네이버나 이런 큰 대기업들이 팔란티어적인 혁신을 잘 못하고 있어요. 매우 느립니다. 그래서 스타트업들이 현장에서 잘하고 있고 대표적인 사례가 지금 도축 공장들이 뭐 한 개소마다 몇백억 아니면 큰 데는 천억의 매출을 하는 데도 있습니다. 이런 도축 현장에 그러면 대기업들이 들어가서 다 자동화를 시켜줬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도축 현장에 팔란티어 또 도축 현장에 기가팩토리를 만들고 있는 회사는 대한민국에서 로보스라는 스타트업이고요. 저희가 세 차례 투자를 했는데 지금 이제 내년에 상장을 앞두고 있고 지금 매출액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고 이 로보스라는 기업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외산 수입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입 대체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AI 로봇이 융합돼서 돼지의 목을 자르고 반을 가르고 내장을 드러내고 하는 일들을 한국의 로봇, 한국의 AI가 이걸 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1등 회사랑도 견주어도 전혀 어떻게 보면은 손색이 없는 그런 수준으로 2, 3년 사이에 빠르게 성장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도전들을 더 많이 좀 응원을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대기업이 할 거니까 스타트업 할 필요 없어. 이렇게 하는 순간 대기업 느리고 스타트업은 억눌려 있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되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걸 스타트업 육성을 더 과감하게. 그런데 이미 많은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피지컬 AI를 뭐 이렇게 육성한다 하면 대기업 위주로 막 판을 깔아가지고 스타트업이 넘보지 못하게 그렇게 해선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자유롭게 스타트업들이 마구 도전하고 혁신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스타트업들 간의 경쟁에서 좀 올라오는 기업들에게 좀 더 성과 베이스로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의 순차적인 어떤 그 지원 육성 프로그램을 피지컬 AI 분야에 있어서 K 팔란티어 육성 프로그램을 좀 단계적으로 만들어내면 그럼 훨씬 좋은 어떤 방향성이 나오지 않을까. 좀 정부에서 탑다운으로 기획을 하게 되면 대기업 그리고 스타트업 기업 중에서도 기업 가치 제일 높은데 이렇게 조합을 시켜가지고 새로운 스타트업들한테는 오히려 또 진입 장벽을 높게 세우는 그런 어떤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어떤 뭐 한 번에 크게 만드는 전략보다는 단계적으로 어떤 작은 기업들 또 중간 단계의 A, B 라운드의 스타트업들이 할 수 있는 리그 그리고 이제 좀 더 올라 있는 뭐 유니콘 리그 이렇게 해서 피지컬 AI 측면에서도 좀 어떤 단계적인 육성 프로그램이 좀 더 세밀하게 나와주면 좋겠죠. 예.